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2월 17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리 한번 해보고 내일 시장 예상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이거 보이시죠? 대단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 예전에 2010년대 초반 무렵에 북한이 이 미사일 실험한다고 한 번씩 쏠 때 그때보다 조금 더 했던 것 같고요. 뭐 그때 느낌이 조금 들기는 했었는데 이게 이제 12시 한 50분 정도까지 1.2%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한 1.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10분 만에 1시 1분 10분 만에 마이너스 2%까지 3% 이상의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옥과 천당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옥과 한 연옥 정도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참 오늘 지금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이 일단 언급했었던 날짜가 이제 오늘 아침부로 해가지고 지나갔잖아요. 지나가면서 러시아에서 또 맹비난하는 성명들 나오고 막 뭐 니네 16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잖아, 자꾸 사기 칠래, 뭐 이런 식의 이제 발표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투심 자체가 이게 뭐 16일이라고 얘기했지만 훈련 자체가 지금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훈련 자체가 2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큰 맥시멈은 지나갔다라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막판에 이렇게 회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까지 강한 변동성을 보였다는 거. 이렇게 강한 변동성이 나올 때 미선물 조금 늦게 약간의 변동성이 나왔고요. 오늘 뭐 마이너스 한 0.2, 0.3 정도 움직이다가 마이너스 1%대 초반 정도까지 떨어진 정도, 1시쯤 해가 넘어가지고 이제 그 정도가 다였고, 외환 시장도 큰 변화가 없었었고요. 무엇보다 국제 유가 쪽 전혀 변화 없었습니다. 러시아 루블로와 같은 경우도 큰 변화 없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환 금융 시장 별 문제 없었었고 원자재 시장도 큰 변화가 없었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게 뭐 크게 문제가 확산되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제가 아마 장중에 정말 오랜만에 글을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텔레그램 방 쪽에 이제 VIP 방도 그렇고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한숨 딱 돌리면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조금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뉴스가 딱 나오니까 이게 뭐 지라시성 얘기가 됐든 뭐 지금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나온 기사는 없죠. 현재까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는데 뭐 러시아의 자작극일 가능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연례 훈련 중에 하나다,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있고요. 뭐 많은 이 얘기들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지라시성 뉴스가 나온 곳이 이제 스푸트니크라고 그렇게 이 신뢰를 우리가 많이 하는 뭐 우리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언론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다른 쪽에서 일단 뭐 별 반응 없는 걸로 봐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최근 추심이 워낙 좋지 않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일부 지금 미국 쪽에 월스트리트 쪽에서 3월달 50bp, 5월에서 6월 사이 50bp 이래가지고 블라드 총재의 얘기를 거의 따라가는 듯한 그런 정도의 얘기도 나왔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등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투심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얘기들이 한 번씩 나오니까 시장이 급격하게 투심이 흔들리는, 위축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음,
이게 요거 보시면 오늘 지금 프로그램 이 매매와 관련된 부분인데 외국인들 지금 요 며칠째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오늘 뭐 아직까지 별 그 부분은 지금 안 나오는데 제가 오늘 아까 확인했던 부분에서 여기서 안 나오는데 아까 확인했던 부분에서는 코스닥 매수 프로그램 매수도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 요걸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어쨌든 요 하락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수도 제법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현물 쪽에서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제법 많이 들어왔고 처음에 좀 줄어드는 듯 하더니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억대 이상의 매도에서 오히려 250억 매도로 매도폭을 확 줄였잖아요. 이 구간부터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구간부터 줄이기 시작을 했고 선물도 어느 정도 또 지금 장마감, 그러니까 동시효과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매도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요 구간에서 좀 매수폭을 좀 늘린 부분들도 좀 있었었고요.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딱 놓고 보면 누군가 이거 하방 배팅 해놓고 이거 딱 나왔을 때 일부 정리 뭐 이런 식의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보이고요. 일단 시장 오늘 전체적인 수급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 변동성 때문에 왜곡된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기관들 어느 정도 이 코스피 좀 받쳐주는 모습, 외국인들이 받쳐주는 모습,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좀 더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 오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러시아 외무장관이 20일 날 훈련 끝나면 다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일대 지역 주변으로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일대 지금 요렇게 지금 둘러싸가지고 병력들 밀집돼 있잖아요. 이거 한 달 안에 4주, 3주에서 4주 안에 요거 다 철수할 거야. 지금 얘기도 일단 발표가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후에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뭔가 건덕지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이 오전 시장에 또 하나 시장에 이제 뒤늦게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조금 이제 불안 요소를 좀 키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독일 외무장관이 재무장관이 나올 수가 없죠. 독일 외무장관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좀 심각한 상황이 나오게 되면 핵과 관련된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좀 굉장한 폭탄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을 그러니까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핵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일본은 군대도 가질 수 없었는데 지금 이 자위대 완전 정식 군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외 파병이나 지금 공격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겠다. 지금 뭐 오늘도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영공이 아닌 곳에서도 공격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전쟁 가능한 국가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 독일은 지금 전혀 그런 모습 없이 철저하게 반성을 계속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오늘 나왔더니 러시아 외무장관이 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 같은 것들 전부 핵미사일로 관주하겠어. 우리가 미사일이 어디서 딱 뜨면 어디서 떠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하는 거 우리 체크 다 가능해. 근데 그 안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분 못해. 따라서 미사일이 하나 날라오면 다 그거라고 간주하겠어.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선전포고와도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돼서 또 긴장도가 지금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얘기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노이즈성의 흐름에서 긴장도를 좀 높이거나 다시 또 조금 낮아지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 상황이 아닐까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처음 이거 51분에 속보 기사가 나왔어요. 51분에 그러니까 12시 51분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올려드리면서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뭐 크게 너무 동요하시지 말으시라. 확인 지금 막 지수는 막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크게 이렇게 동요하시지 말라는 쪽으로 계속 글을 계속 쳐서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노이즈성의 흐름이지 이게 진짜로 지금 미국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는 특히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핵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 지금 그 대상국이고 러시아에 지금 편에 붙으려고 하고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중국이 있고 지금 다 핵 가진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끼리 물론 제3국에서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나 이 베트남 전쟁처럼 제3국 뭐 이란 이라크 전쟁처럼 제3국에서 대리전 해가면서 재래무기 갖고 대리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핵 당사국들이 상당히 지금 좀 격앙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움직여 나가기는 조금 운신의 폭을 넓히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요 문제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오늘 이 상황을 만들면서 이 코스피 이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21선 내주고 마감을 했죠. 양봉이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스럽습니다만 윗골이 좀 길고요. 21선 밑으로 밀렸고요.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라면 내일 하루 정도 더 이 지지 테스트를 또 해야 합니다. 오늘 미국장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뭐 급등락 나오는 상황, 새로운 어떤 시장에서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매파적 성향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 아니면 미국 시장 뭐 큰 문제 없이 오르든 내리든 큰 문제 없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변동성 크게 만들지 않으면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내일 다시 한번 2,700포인트 2,730포인트 지지 테스트를 한 번 정도 더 하는 상황.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한번 갔다가 와서 이렇게 가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리고 나면 내일 하루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옆으로 조금 기다가 이 기면서 다지기를 한 이후에 한번 이렇게 위로 쓸어 올라가는 이제 이런 흐름의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아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오전 상황과 오후 상황이 완전히 이 급변하는 이런 오늘 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잠깐 좀 보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폐 자동화기기 이제 그 디지털 위안화 관련해서 관련주들 움직임들 좀 괜찮았고 그 외에도 이 오늘 아까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 전쟁 관련한 어떤 얘기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 에너지 관련 섹터들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속보 또 하나 나온 게 있네요.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반군 지역에 포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완전 페이크 뉴스였단 얘기잖아요. 러시아가 자작극을 펼쳤든지 그렇게 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했든지 아니면 누군가 하방 배팅 해놓은 누군가가 과거에 그런 주식시장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방 배팅을 했던 누군가가 글로벌 쪽에서 한번 탁 터트려 가지고 하방 딱 나왔을 때 한번 딱 터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슈 요대로 묻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들 오늘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중 이 하락 여파는 좀 받았었고요. 요 하락 여파는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윗꼬리를 조금씩들은 달았는데 오늘 뭐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색조 화장품 쪽 관련해 가지고 좀 특히나 조금 더 괜찮았던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 마스크 벗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 아무래도 화장품 쪽, 뭐 의류 쪽 이런 쪽에서 또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겠고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매수 상당히 좋았고요. 그 외에도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 LG생활건강 바로 나오네요.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정도 매도가 조금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프리카TV, 대주전자재료, PSK
요즘 최근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 원익 IPS, EM텍, 상상이, 에너토크, HLB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펄어비스, LNF, 엔지캠, 생명과학, 그다음 서울반도체, 네오위즈, 알테오젠, 이녹스 첨단 소재, 효성 OMB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살얼음판을 걷는 구간인 건 맞고요. 1차적으로 큰 산은 하나는 넘었습니다. FOMC 의사록이라는 큰 산은 하나 넘었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는 20일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주식시장으로 치면 내일까지가 될 것 같고 어쨌든 20일까지는 봐야 되죠. 20일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리고 나서 그때 20일 날 이후에 러시아의 군대가 원주둔지로 복귀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이 관련한 산들은 다 넘어서는 상황이 될 것이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돈은 좀 벌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위기감을 조성을 시켜서 에너지 가격 쫙쫙쫙 올려놓으면 러시아 지금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 구조를 보게 되면 전체 수출의 한 40%에서 50% 정도가 에너지잖아요. 천연가스하고 석유잖아요. 거의 지금 산유국처럼 돼 있는 상태잖아요. 러시아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짭짤한 수입은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보고 이번 병력 움직이는 거에 대한 돈은 다 뽑아내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정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위상은 확실히 좀 강화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두 마리 토끼는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들 쪽에 시장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을 봐야 될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